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를 원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하나 이제 거기서 이제 퀘스천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결국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의미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를 통한 어떤 통상 압박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지금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또 뭐 위안화, 원화를 포함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좀 흑자를 얻고 있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 절상 압박으로 사실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단기적으로는 킹달러 현상이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지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집권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통상 정책 자체를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의 흐름 자체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GDP 발표를 비롯해서 분기 PCE도 발표가 됐고요. 이제 내일도 PCE가 월간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뭐 이런 부분 비롯해서 GDP 성장률은 좀 둔화한 걸로 나왔는데 여기 안에서 소비 쪽은 또 탄탄하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요. 전반적으로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밖에도 뭐 다른 이야기들 외환과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고해 드린 것처럼 박상현 전문위원 모셔볼까요?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. 위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최근에요.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나 뭐 이런 부분을 좀 가끔가다 며칠 한번 체크를 하는데 트럼프 트레이드, 네, 뭐 채권 금리 이런 얘기 상당히 좀 많이 하더라고요. 요 두 가지 중심으로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? 그리고 하나 추가됐다면 이제 실적인데 맞아요?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? 예, 뭐 맞는 얘기신 것 네, 같고요. 뭐 그게 시장에 포인트예요. 지금 회자되는 얘기가 네. 대부분 다 트럼프와 관련된 또 거기에 따른 금리 또 이제 중요한 그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. 시장의 중심에 있는 단어들 아무래도 좀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간밤의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발표가 좀 중요하게 이어지고 있고요. GDP 성장률 속보치 발표됐는데 2.8%예요. 이게 예상치 대비해서 좀 안 나왔다 그러는데 2.8%라는 숫자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, 위원님은? 뭐 시장은 조금 이제 예상치에 비해서 좀 하였다라고 얘기를 네.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우리가 뭐 미국 경기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뭐 얘기를 하기가 조금 뭐 나무랄 데가 없다는 표현을 쓴 거는 네. 사실 이제 경기 뭐 미국 경기 뭐 경착륙 간다라는 뭐 얘기도 사실은 있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2분기, 3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미국은 사실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조금 우리가 경착륙 얘기했던 것들이 좀 기우가 아니었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뭐 소비,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이제 소비 국가인데 소비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양호한 흐름을 사실은 좀 나왔고요.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3분기 미국의 뭐 설비 투자라든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무형자산 투자 뭐 여러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흐름을 사실 좀 보였습니다. 거기에 지금 물가 뭐 지금 PC 3분기 PC 자체도 뭐 연준의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는 코어 마저도 한다라고 하면 3분기 성장률 또 물가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은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해도 맞지 않을까라는 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. 거기에 지금 뭐 각종 자산 가격이라든지 또 뭐 주택 가격 또 고용 시장 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뭐 상승 내지는 뭐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뭐 지난번에 와서 제가 잠깐 미국 경제의 예외주의라는 부분 자체가 이번에도 사실은 여전히 좀 확인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이 0.1%였습니다. 뭐 전기비 연율로 따지면 대충 한 0.4% 정도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미국이라는 저렇게 큰 나라가 2%대 후반에. 예, 2% 후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특히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저희가 뭐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성장률 수준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한마디로 정해줘서 나무랄 데가 없다. 네.
그런데 지금 박상현 전문위원님 나온다고 앞에서 예고를 드리니까 우리 시청자 한 분께서 금리 경로를 정확히 맞추신 분 이렇게 해주시던데 FOMC 때마다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주십니다. 그래서 FOMC에 대한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대선 직후 FOMC가 있어요. 이번 FOMC는 대체로 뭐 25bp 이렇게 예상이 좀 대세 의견이긴 한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뭐 25p 인하할 인하. 것 같고요. 뭐 지금 말씀드린 뭐 성장 자체가 워낙 좋아서 사실 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향후에 어떤 돌발 변수들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제 그 통화 정책 여력을 사실은 좀 키울 필요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이번 달, 다음 달 계속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된 또 하나 이제 그 고용 보고서가 사실은 이제 있는 사항들인데요. 이게 조금 허리케인 영향으로 인해서 뭐 일부에서는 사실 일자리 수가 마이너스로 이제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사실은 좀 있는 사항들도 있고 해서 여하튼 뭐 이번 고용 보고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그것을 떠나서 미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물가 자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둔화가 되는 이러한 흐름을 좀 보고 있다라고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충분히 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25p 금리 인하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고용 보고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실업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.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으로 봐야 될까요?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일자리 수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저는 중요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이제 약간의 노이즈가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잉 파업도 있고요. 또 이제 허리케인 영향도 있어서 네.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 여파가 올지 뭐 자칫 이제 일자리 자체가 너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는 하고 해서 조금은 좀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실제 이렇게 흐름 자체가 어떤 건지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, 근데 다만 이제 뭐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고 하지만 대선을 바로 앞두고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낮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어서 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은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일자리 수의 어떤 뭐 추세적인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예의 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방송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. 트럼프 트레이드. 예. 그만큼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도 될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. 예. 네. 그런데 5가지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있다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내용이 뭘까요? 예, 뭐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네.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세 충격이죠. 뭐 이미 관세 전쟁은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가 지금 EU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고일 관세를 이제 부과를 시작을 했죠. 그래서 이미 뭐 관세 전쟁의 어떤 신호탄은 이제 시작이 된 상황들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정말 관세, 뭐 미국산 제품 또 보편적 관세를 매겼을 경우 그 여파 자체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, 미국 경제가 그러면 휘청거리면서 침체갈 거냐, 또 다른 나라는 어떨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는 지켜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관세를 사실은 인상을 해서 미국 경제가 당연히 성장률이 둔화가 되겠죠. 그렇지만 그 성장률 둔화라는 것이 미국 경제,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한 모습이기 때문에 침체로 가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그 미국 외 지역들, 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가 상당히 큰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뭐 IMF도 이제 관세 전쟁이 격화됐을 경우 내년도 성장률이 전 세계 성장이 0.8%포인트 둔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0.8%가 둔화가 되면 내년도 성장률이 이번에 IMF가 3.2%를 내년에 전망을 했기 때문에 2.4%까지 떨어진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요. 이 정도 수치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팬데믹을 제외해놓고 보면 2000년 IT 버블이 터진 직후의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글로벌 경기 자체가 냉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같이 수출을 하고 또 제조업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자체도 격화된다.
된다라고 하면 그 불똥 자체가 또 우리나라에도 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보다는 사실은 지금 비미국 쪽에서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악화될 수 있다라고 뭐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위원님 특히나 이 수출 규모가 큰 예.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수출 위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예. 대표적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과거와 몇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이 수출 교역국이 가장 크게 이제 중국, 예. 부동의 중국이었다면 미국 쪽으로도 상당히 이게 좀 규모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예,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나 네. 차트를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네. 지금 우리나라 그 대미 수출액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GDP 대비하면 7% 정도 됩니다. 6.8% 정도. 근데 중국에 대한 그 수출이 전체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보다 한 7.3% 되니까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발 수출이 약간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또 수출 경기뿐만 아니라 성장률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거고요. 또 이제 중국도 대미 수출 자체가 또 악영향을 미치면 그 간접적인 효과가 당연히 우리나라 뭐 대중 수출이라든지 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러한 그 관세 흐름 자체가 뭐 예상대로 더 격화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최소한 1%포인트 정도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내년도 성장 한 2%쯤 대부분 보고 있는데요. 결국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0% 성장률로 이제 추락을 할 수 있다라는 조금 암울한 어떤 그 시나리오 자체가 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서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의 여파는 사실은 좀 뭐 미국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런 뭐 가정을 네. 하는 겁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뭐 백악관에 컴백을 한다.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칭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과거 사례가 있으니까 예. 그때는 어땠습니까? 그때와 또 좀 상황을 다르게 볼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당시도 뭐 관세 얘기는 계속을 네네. 했었고요. 근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실 관세를 이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. 계속 얘기를 하다가 취임 1년이 지난 2018년부터 사실은 대중 관세를 사실은 올리기 시작을 했고, 뭐 무역협정도 맺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가 사실은 이제 중국 경기라든지 우리나라에 사실은 악재를 미쳤고요. 근데 이번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보게 되면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, 또 지금 그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상하원 선거에서도 사실은 공화당이 다 압승을, 그러니까 다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어떤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관세라는 부분 자체가 취임과 더불어서 바로 뭐 중국과의 어떤 협상 뭐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계속해서 좀 트럼프 캠프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계속해서 지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부분은 뭐 나중에 가서 무역협정이 뭐 타결이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당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이 즉각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오고 있긴 하지만 주변국, 특히 이제 미국 니어쇼링과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이러한 쪽에도 보면은 통화 가치 자체가 급격히 하락을 하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좀 우려하는 시각이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리스크는 또 뭘로 꼽고 계세요? 뭐 아무래도 금리죠. 네. 지금 뭐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자체가 상당 부분 뭐 이 연준의 비컷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 부분 오른 부분 거의 한 60bp 저점 대비해서는 오른 상황들이어서 여기서 만약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각종 부작용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자산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지금 뭐 미국 주식 시장 자체가 뭐 어제는 조정을 받았지만 거의 사상 최고치 내리를 그렇죠. 계속하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얘기되는 그 주식시장의 과열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 이게 버핏 지수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
미국의 시가총액을 미국의 GDP로 나눈 이 버핏 지수를 보게 되면 약간은 과열권에 사실은 진입했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자체가 더 오른다. 만약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%대까지 만약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산 시장에는 상당한 조정의 압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. 그것이 달러의 어떤 초강세 현상, 뭐 이러한 것들을 동반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자산 가격도 문제긴 하지만 미국 유해 지역의 자산 가격 자체가 상당히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다.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대목인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계속 이제 박스권에 이렇게 네네. 좀 갇혀 있는 부분에 하나의 어떤 그 원인 자체도 사실은 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가 말씀드린 관세 문제도 있고 금리 문제도 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계속해서 시장에 좀 압박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해서 금리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를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좀 그렇게 상단 자체가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는 이유 자체는 여하튼 뭐 좀 말씀드렸지만 미 연준이 금리를 11월, 12월 계속 인하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이 국제금리, 시중금리만 그게 나홀로 사실은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상단은 좀 제어될 거로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조금은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가장 시장에서 사실 주목해야 되는 부분 지표가 아마 그 국제금리의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상단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으로 보세요? 한 4.5 정도의 4.5. 그럼 정도. 거의 뭐 지금 4.3 넘어선 상황이니까요.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심적인 어떤 불안감 때문에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4.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다행스럽게 사실 뭐 그 FOMC 회의가 미 대선 직후에 사실은 있어서 만약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뭐 미 연준이 뭐 정치적인 얘기를 분명히 하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장에 조금 안동함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멘트라든지 시그널은 그 FOMC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면 이건 뭐 오래 전부터 좀 분석이 나오던 반대 물가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. 이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?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감세 정책 자체에 대한 부분,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국채 발행 물량 자체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관세 충격이 결국 이제 미국의 수입 물가를 올리겠죠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장의 어떤 그 국제 금리 상승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되고 또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더 들썩일 수 있다라는 게 뭐 말씀드린 대로 관세 뭐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망에 이게 미중 갈등 문제가 격화된다면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차질을 당연히 빚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물가 쪽에 이제 악영향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이 조금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이게 국채하고 물가는 거의 이제 뭐 같은 흐름일 텐데 그럼 물가가 결국 그러면 오르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그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경기 자체가 일단은 뭔가 안 좋아질 테니까요. 당연히 이제 수요 자체가 당연히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물가가 그렇게 튈 가능성이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의 어떤 차질 요인 자체는 물가를 좀 튀긴 하겠지만 이 수요 쪽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좀 물가가 좀 떨어지는 요인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하나 이제 강조하는 게 사실은 미국 내 원유 생산 증대입니다. 지금 뭐 그거 갖고도 사실은 지금 해리스 후보하고도 약간의 좀 이견차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결국 미국 내 어떤 원유 생산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유가가 안정이 될 거고 이제 그러한 부분 자체가 물가의 안정을 이제 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. 근데 뭐 물가가 이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올라갈 수 있다. 그것이 또 이제 국제 금리를 자극하면서 이게 악순환을 좀 탈 가능성도 사실은 이제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이전처럼 우리가 집권 일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직후에 미국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 자체가 상당히 순항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그 상당히 좀 시장의 불안이라든지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잠재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또 다른 리스크 마무리해 볼까요? 5가지 짚어주셨는데 마지막 남았네요. 네, 달러 달러, 리스크. 네.
최근에도 사실 뭐 달러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강세인 상황들이고, 물론 이제 이 최근에 달러 강세 자체가 뭐 유로라든지 엔화의 어떤 자체적인 약세 요인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, 가장 이제 주된 요인은 사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고요.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이제 부과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두려움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달러 강세를 사실 유발시키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상승할 네. 거고요.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,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마치 이제 파월 의장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뭐 얘기 있어요. 연준을 좀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통화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고, 그것이 이제 안전자산의 어떤 선호로 다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달러 어떤 강세 흐름, 추가적인 킹 달러 부분을 좀 우려할 수 있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만약 진짜 말씀드린 대로 국채금리 강달러 이것이 같이 결부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이머징 자산이라든지 좀 위험 자산 쪽에서 자금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사실은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, 근데 좀 큰 그림으로 봐서는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를 원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하나 이제 거기서 이제 퀘스천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결국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의미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를 통한 어떤 통상 압박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지금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또 뭐 위안화, 원화를 포함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좀 흑자를 얻고 있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 절상 압박으로 사실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단기적으로는 킹달러 현상이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,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지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집권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통상 정책 자체를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의 흐름 자체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위원님께서 저희 11월 7일, 그러니까 대선부터 해서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 저희 또 대선에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려고 방송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, 11월 7일 위원님 나와주시죠. 예. 네, 저희와 함께 해주십니다. 그래서 그때쯤이면 아마 당선자 거의 뭐 드러났을 때 같은데, 관련돼서 또 자세한 분석 그때 또 부탁드리겠고요. 보고서에서요, 3가지 분수령에선 경기와 증시 또 짚어주시는데, 이 3가지가요, 금리 급등 현상, 또 중국 재정 부양 강도, 그리고 달러원 추가 상승 리스크입니다. 금리에 대해서 앞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중국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트럼프 대통령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들, 또 거기에 연관돼서 중국의 재정 정책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11월에 주목을 돼야 되는 변수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가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건,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관세가 부각이 되고 했을 때 과연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? 조금 뭐 타협적인 입장을 취할지, 아니면 강대강으로 뭐 미국과 맞설지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저는 좀 후자에 좀 가까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 3기 체제, 사실상 뭐 거의 장기 체제에 들어가는 어떤 시진핑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, 그렇게 되면 뭐 결국 조금은 좀 충돌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라든지 또 뭐 경기 뭐 이러한 상황에 상당히 조금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통화 부양 정책을 쓰고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. 특히 지금 공교롭게 미 대선이 진행되는 그 상황에 중국의 그 전인대 상무대 개최가 되면서 재정 부양 규모를 결정을 하게 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 부양 사이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이게 많게 10조 위안까지 나오던데. 예, 뭐 12조 위안까지도 네. 뭐 얘기하는 뭐 지금 그렇게 되면 GDP 대비 거의 한 10%가 넘는 경기 부양 규모니까요. 뭐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리 뭐 조금 저희가 뭐 미중 갈등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부양이 그 정도로 나와서 온다면 뭐 저희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.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시장의 여러 가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를 조금은 진정시켜 줄 수 있는 단기적인 호재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, 결국 11월 다음 주가 되겠죠. 뭐 다음 주에 모든 것이 결판이 나가는데 이 대선 결과라든지 또 중국의 부양 강도, 정말 이번에는 그
여러 가지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의 기대 이상의 사실은 부양 사이즈를 내놓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중국 경기도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전 세계 특히 이제 제조업 경기라든지 또 좀 교육 뭐 이러한 부분에는 상당히 조금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서 다음 주에 그 두 가지 대선과 증시 부양 강도 이 부분 자체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. 위원님의 자료 또 저희가 올려두겠습니다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대선 결과가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또 모셔서 11월 7일에 대선 관련된 우리나라 뭐 정책 이야기라든지 또 증시에 대한 이야기,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